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월드 로드 쇼에 참가를 해서요, 가장 핫한 모델입니다. 첫 번째 전기차인 타이칸을 좀 꼼꼼하게 한번 가능한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타이칸이 등장을 했습니다. 타이칸이 4바퀴 굴림인데도 저렇게 드리프트가 되어 앞뒤 트랙션 배분에 있어서 뒷바퀴를 강조하고 있다는, 그리고 출력 성능이 그만큼 뜨겁다는, 대단하다는 반증이죠. 증거입니다. 포르쉐가 타이칸을 작년 9월 공개했습니다. 타이칸 4S 모델을 국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월드 로드 쇼에는 타이칸 터보와 터보 S 모델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월드 로드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돌면서 포르쉐가 포르쉐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모델을 공개하고 체험하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공개할 타이칸 터보와 타이칸 터보 S를 가지고 들어온 거지요. 디자인 보시면 지금은 터보 S입니다. 가장 강력한 모델이고요. 낮고 생각보다 길고 멋있습니다. 이 에어브리더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막혀 있는 거고요. 5 스포크의 투톤이죠. 검정과 옅은 알루미늄으로 치장을 한 PCCB 브레이크 시스템을 품은 헤드램프와 저 보닛의 형상도 좀 독특합니다. 포르쉐만의 디자인은 여전하고요. 이 모델은 타이칸 터보입니다. PCCB의 노란색 캘리퍼가 아니고 은색이죠. 분진이 좀 덜 나오는 고성능 브레이크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자고요. 배터리 충전 단자는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검정색도 잘 어울립니다. 운전석 옆자리 앞에는 저렇게 소화기도 달려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리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에필로그 차원에서 그냥 쓱 한번 둘러보시는 걸로. 보닛 아래에 있는 저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는 전동으로 열리고요. 전체적인 크기, 트렁크 공간의 크기는 저 정도입니다. 당연히 전기차라서 배기구나 머플러 팁 따위는 없습니다. 타이칸 터보 S 모델입니다. 저렇게 드나드는 문턱에도 어떤 모델인지를 새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뭔가 물리적인 버튼은 언뜻 봐도 거의 보이지가 않죠. 타이칸 터보 S라고 다 저런 것도 옵션입니다. 주행도 하고요. 둘러보기도 하고 본격적인 행사 전에 세레모니는 이쯤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자, 타이칸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타이칸 터보 S, 터보 S가 붙었으니까 훨씬 강력한 모델입니다. 자, 우선 시트 포지션을 좀 맞춰보고요. 단 2바퀴 타는 거라서요, 스티어링 휠도 당연히 전동으로 제어를 하고요.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라고 하는 이 옵션은, 자, 출발 준비되셨으면 비상등 켜주시고요.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이에요. 소리가 정말 우주선을 타면 날 것 같은 소리네요. 물리적인 버튼은 이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이 버튼들과 이 비상등 정도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를 우선 노멀 모드로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로 세팅을 하니까 이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차고가 좀 올라가는, 조금 전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끝났었거든요. 노멀 모드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2.4톤에 가까운 차체의 무게, 그리고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차의 가장 낮은 곳에 가운데에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딱 가운데에 핀을 받고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노멀 모드에 두고 출발합니다. 노멀 모드에서도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들리긴 들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랩은 노멀 모드와 레인지 모드를 사용하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있죠. 이제 승차감, 주행 질감, 전기차에서 느껴지는 이질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레인지 모드를 사용하면서 또 전륜 구동으로 100% 넘어가는 거 또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인지 모드는 주행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100% 앞바퀴 굴림으로 주행도 합니다. 약간 요 S차 코스인데요, 이런 코너링과 레인 체인지, 차선 변경이라니 했는데, 와, 운전석에 앉아서는 와합니다. 와. 제가 와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탄사가, 비에 흠뻑 젖은 서킷을 달리고 있는데도요, 와, 이 안정감이란 정말, 물론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내지 않고 있긴 하지만 브레이킹을 했을 때도 이 전기차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다소 이질적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브레이킹 감각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레인지 모드로 바꿨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타력 주행일 때는 100% 앞바퀴로 힘을 몰아서서 달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을 강조합니다.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도 켜겠습니다. 아, 이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소리가. 스포츠 모드에 우선 두고, 이제부터는 속도를 조금씩 올려볼게요. 자, 인스트럭터카의 라인을 그대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물길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속. 자, 스티어링 빠르게 돌려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고요. 가속 페달은 그냥 정말 스위치 같아요. 이 담대하고 대단하고 폭발적인 이 토크. 자, 이 콘 지나시면서부터 바로 가속하겠습니다. 자, 가속입니다. 가속. 그냥 밟는 양만큼 힘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요.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됐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도 훨씬 묵직해지고요. 자, 다시 한번 가속입니다. 가속. 와, 이 순간 가속감이, 이 빗속에서도 지금 순간순간 가속을 하면 150km를 훌쩍훌쩍 넘깁니다. 그냥 마치 이건 정말 미래에서 온 포르쉐, 전기차라고 하지만 여전히 정말 포르쉐입니다. 또 다른 어떤 포르쉐의 터닝 포인트, 역사의 점 하나를 좀 콕 집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네요. 동승 2바퀴, 그리고 이렇게 짧게 운전 2바퀴, 비가 오는 와중에 서킷에서요 타봤는데, 타이칸 기대되는데 라고 했었는데 그거 이상입니다. 타이칸은 실제로 좀 타보셔야, 타보진 않았지만 우주여행을 떠나는 1인, 2인, 최대 4인까지 탈 수 있는 우주선을 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내려야 되겠습니다. 타이칸 서킷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2명씩 교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덩치가 크죠. 파나메라보다 사실 이렇게 한 뼘 안에서 놀고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길다랗게 잡아 빼고 늘린 911 모델 느낌이죠. 얘가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예요. 그 덩치 차이가 보면은 특히 뒤쪽이 좀 퉁퉁하고 살집이 좀 있는 편이고,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길이가 8cm쯤 짧긴 하지만 높이도 낮고요. 하지만 더 와이드하게 바닥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넓게 달라붙는 맛이 있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의 뒷모습 통째는 저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타이칸의 뒷모습은 훨씬 더 실루엣이 늘씬하죠. 그러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뒷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 같은 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 시트 밑으로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높이를 높여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틈이 없는 편이고요.
뒷좌석이 좀 좁은 편이긴 한데 이 머리 공간이 그래서 일부러 보시면 이렇게 확 위로 좀 열심히 파놓은 흔적이 좀 역력하긴 합니다. 안쪽으로 좀 쑥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시트 포지션이 조금 만들어져서 이게 근데 등받이 각도가 편하진 않아요. 좀 뭔가 옹색하고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뒷자리 승객을 위한 차는 절대 아니고 그냥 같이 탈 수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뚫려있는 그냥 이 컵홀더 2개 요거밖에 없네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탔을 때 느낌도 전기차라는 느낌보다 매끈하고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냥 스포츠카의 뒷좌석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뒷시트에 앉아 있어도 그 안정적이고 묵직한 느낌이 느껴지는데요? 오. 우주선 소리 이거 유튜브로 몇 번 들었는데 아니요? 그래, 실제로 들으니까 느낌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SF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에서 들릴 법한 소리가 들리죠.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라고 약간 우주선 타면 이런 느낌,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게 아니고 진짜 자랑하고 있는 부분에서 중에 하나죠. 약간 인터스텔라 같아요. 좀 돌려볼 겁니다. 워홀을 통과해서 어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되게 SF적인 사운드네요, 정말. 때문에 안전하게 한번 주행을 자, 여기 넘어갔을 때 좌우로 빠르게 예, 이거 오히려 더 스포츠 플러스에서 여기 안 근데 지금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고 잠깐 달리고 있는데요. 보통 스포츠 플러스의 이 가속감을 앞좌석이나 운전석이 아니면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도 이 가속감이 어지간히 잘 달린다고 하는 차들 운전석에 앉아서 풀스로틀 했을 때의 그 느낌이 뒷시트에 앉아도 느껴집니다. 정말 이건 한 3시간 기다려서 한 5분 타는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느낌이네요, 정말. 흰색, 하얀 색깔 타이칸 터보입니다. 타이칸 터보는 최대 680마력, 그리고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3.2초가 소요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유럽에서 산출한 기준으로는 터보 S 모델이 412km고요. 터보, 지금 이 모델은 460km로 찍히는데, 그리고 최고 속도는 260km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 시험 기준을 통과하면 많이 줄어들긴 할 겁니다. 타이칸은 기존 전기차의 일반적인 400V 대신에 800V라고 하는 고전압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급속 충전 직류 DC 에너지를 활용해서 충전하면 단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 270kW의 고출력, 포르쉐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면 22분 30초에 5%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이칸은 좀 특별한 구석이 많습니다. 프론트와 리어 엑셀, 그러니까 앞차축과 뒷차축에 각각 1개씩 2개의 전기 모터를 달았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리어 엑셀에다가 2단 변속기를 넣은 것도 혁신적인 요소죠. 1단 기어는 정지해서 출발할 때 가속력을 전달하고요. 2단 기어는 고속에서도 높은 효율과 출력을 보장합니다. 타이칸 터보 S입니다. 타이칸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최대 761마력을 내고요. 오버부스트 출력으로 정지에서 100km까지,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2.8초입니다. 이게 도어 캐치도 전자식이네요. 당기면 앞으로 좀 밀어주면서 자동으로 열리는 타입입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세미 버킷 시트고요. 올바른 자세를 잡기에는 그만이죠. 타이칸 터보 S라고 해서 카본 같은 느낌의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있고요. 이 보시면 차체가 정말 낮죠. 보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페달류는 저렇게 알루미늄과 고무로 덧대어 나왔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은 없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터치가 가능한 모니터, 뒤쪽에 공조 장치 역시도 터치 스크린이에요. 좀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걸 눌러보면 바로바로 여기서 지금 배터리의 잔량, 주행 가능 거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풍과 열선은 3단계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뒤쪽으로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멍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됩니다. 4개의 눈동자가 드러나 보이는
도드라져 보이는 이 주간주행등,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면 주간주행등과 더불어서 방향지시등이 빨간 눈동자로 변합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시죠. 이 방향지시등을 켜면 테일램프 아래에 아주 날카롭고 하지만 선명하게 반짝반짝거립니다. 외관도 검정이지만 실내도 검정이네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는 기본적으로 낮고요. 마찬가지로 시동 버튼은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이렇게 풀컬러 디지털 계기판인데요. 대시보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이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높이에 위치해 있고요. 이 선명도나 어떤 마무리나 마감은 깨끗합니다. 이 타이칸 터보 모델은 3개의 원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다이얼과 버튼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 트립,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드라이브 모드, 미디어, 인포메이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위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이 있는데요. 이걸 돌리면 주행 모드가 한 번씩 바뀝니다.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 인디비주얼 바뀌고요. 이걸 계속 돌린다고 해서 레인지 모드로 가진 않고요. 다시 여기서 왼쪽을 돌려야 반대로 돌아갑니다. 노멀, 레인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고가 낮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뭐 스포츠 크로노에 들어가면 이렇게 랩타임을 측정할 수도 있는 모드로 들어가고요. 스타트를 누르면 초를 재기 시작합니다. 스탑, 리셋하면 다시 돌아오고요. 지포스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른 노면에서 풀 스로틀을 하면 1G, 그리고 젖은 노면에서 확인한 결과 0.9G까지 런치 컨트롤을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찍히더라고요. 오릴 드라이브, 앞뒤 구동력 배분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홈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메뉴를 이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지와 관련한 정보도 이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91%가 잔량이 남아 있고요. 주행 가능한 거리는 281km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에어벤트가 있고, 에어벤트 아래에도 세로로 좀 긴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있는데요. 공조장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 부분은 햅틱 반응이 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딸깍딸깍 하면서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이 상단에 공조장치 관련한 정보들을 컨트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설정은 눌러가면서 이렇게 온도 설정을 하고요. 열선과 통풍은 3단계까지 되는데 열선과 통풍이 동시에 켤 수도 있네요. 이 부분을 누르고 꺼서 이 상단에 즐겨찾기 메뉴를 감출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충전과 관련한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앞에 엔진이 없는 대신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 프론트 트렁크, 프렁크라고 하는 어쨌든 앞 공간 개폐를 할 수가 있고, 트렁크예요. 트렁크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 때는 원터치로 그냥 한 번만 누르면 열리고요. 닫을 때는 끝까지, 닫힐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컵홀더가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칸의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존의 포르쉐 키와 디자인이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가볍네요. 충전의 상태도 이렇게 크게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변식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버튼을 활용해서 올리고 내릴 수가 없다고 해요. 가변형인데 이건 속도에 따라서 주행 상황, 주행 속도와 모드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앞쪽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의 깊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항상 지금 들어오면 철저하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택시 드라이브를 할 거고요. 이 비오는 험난한 서킷에서 프로 드라이버 분이 모는 타이칸 터보 S의 느낌과 능력은 어떤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자리에 타서 센터 터널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가운데에 앉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이쪽에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시트 자체가 없어요.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 참가해서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소개를 할 예정인 타이칸을 좀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좀 타봤습니다. 포르쉐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타이칸을 통해서 포르쉐가 다시 한번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앞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더 재미있고 유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